안녕하세요. 다운TV입니다. 오늘은 전기공. 이 에피소드는 흔히 말하는 노가다 현장의 전기 공사 현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현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녹음하기 전에 아임사 멀티커터기에 대한 공구 리뷰를 예전에 만들어 놓던 게 있어서 영상을 좀 편집해가지고 자막 붙여서 일단 업로드를 시켜놨고요. 중간중간에 새로 사는 공구들이 있거나 새로 사용하는 공구들이 생기면 조금씩 이렇게 녹화를 해서 소개하는 거를 만들어 볼까 해요. 오늘은 현장 이야기보다 문득 그 안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본 없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안전을 그 현장의 일을 하면서는 항상 위험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장 일이라는 게 전기 쪽에서는 그라인더를 굉장히 많이 사용도 하고 또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혹은 전등 작업을 할 때에도 보면은 층고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곳들은 부담스러운 높이여도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위험을 좀 무릅쓰고 하는 경우들이 태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런 그러니까 높은 작업들을 할 때는 대부분 사다리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사다리는 보통 많이 이용하는 건 6단 사다리를 많이 이용하는데 좀 높은 층고인 경우에는 8단, 9단, 10단 사다리를 전부 다 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다 핀다는 건 일자로 핀다는 게 아니라 A형으로 쭉 전부 다 핀다는 얘기죠. 실제로 10단 사다리를 그렇게 다 펴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엔 정말 아찔을 하긴 해요. 이렇게 바닥을 봤을 때 여기서 떨어지면 몸이 어디 하나 상하겠구나 하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높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다리를 그렇게 높게 사용을 안 하기 위해서 비트비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계 작업을 미리 해 놓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그런 비계 작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어쨌든 간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굉장히 확률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사고라는 게 10번 중에 한 번 나면 100번 중에 한 번, 아니 10,000번을 그 패턴을 반복하다가 한 번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특히나 현장 기술자들은 몸이 정말 재산이에요. 그래서 다치면 정말 그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다들 안 다치게 하려고 서로 조심하고는 있지만 이게 공사 현장에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쭉 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럼에도 최근 한 5년 동안에는 안전에 대한 생각들이 일단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많이들 자기의 안전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수급들 50대, 60대의 메인 작업자들은 아직도 예전에 하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밑에서 보면 정말 아찔하다 싶을 정도의 높이를 아무렇지 않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 작업자들은
높은 공간에 올라가는 경우도 위험하지만 사실 전기의 누전 전기를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활선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요. 물론 내선 전공들은 고압 전기를 거의 안 만지기 때문에 크게 위험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380V짜리의 3상 4선식을 우리가 만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정말 크게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작업을 할 때는, 특히 전선을 만질 때는 굉장히 좀 신경을 곤두서서 많이 안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활성 감지기를 가지고 다녀요.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뭐 조인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이 선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으로 감전을 피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제가 분명히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려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차단기를 올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 작업을 할 때는 이 선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항상 선을 피복을 깔 때도 그 피복 까져 있는 부분이 서로 접점이 되지 않도록 일부러 손을 파지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조인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가급적 벤치를 이용해서 손을 대고요. 항상 이게 선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많이 안 나와서 많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많이 익숙해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속도는 많이 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그 안전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몰라서 저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그래도 그냥 가급적이면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이 시스템적으로 보면 결국 돈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은 원청이 있고 발주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시행사가 있고 시행사가 각 공정별로 또 업체를 하도급을 주고요. 그러면 그 하도급 업체가 바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거기에서 하도급을 한 번 더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좀 되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안전화 지급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안전화를 지급해주는 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별도로 안전화를 구매를 해서 분기말라 아니면은 제품이 이제 소모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안전화를 제가 직접 구매해서 안전을 챙기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말 대다수는 안전화를 구매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를 그대로 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꽤 규모가 큰 회사이거든요. 전기 단종 업체로 봤을 때, 제주도 안에서 봤을 때요. 그러면 저희는 회사 소속의 일당인데 현장을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돼요. 이 현장 갔다가 또 다음날은 저 현장 가서 일 처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일당들의 안전화는 누가 지급을 해야 될까요? 각 현장에 갈 때마다 그 현장의 원청이 지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는 회사 소속이니까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모든 공사에는 공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이렇게 품목으로 나누면
안전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비에는 품목 중에 안전화 지급하는 근로자의 기초 안전, 그러니까 뭐 각반, 그리고 안전화, 그리고 헬멧 이런 부분들을 구매해서 지급하는 품목이 분명히 있고 이 금액을 분명히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들이 제대로 다 가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선 원론으로 돌아와서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화를 누가 지급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 안전화 지급을 현장의 원청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안전화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어요. 뭐 저야 앞에 말했듯이 안전화를 별도로 구매해서 신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안 신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 안되면 저처럼 뭐 구매해서 신는 경우들도 뭐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화에 대한 인식이 뭐가 맞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안전하니까 근로자가 당연히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구매를 해서 신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거고, 또 회사에서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직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화를 구매해서 제공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맞는 부분인데 안전화는 대체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저는 안전을 이제 서울에서 일할 때는 아파트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회사가 이제 1군이라고 불리는 회사들도 있고 2군, 3군 이렇게 급수가 낮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1군, 2군, 3군의 이 차이가 느껴지는 게 현장에 갔을 때 안전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1군 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안전 관리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아주 당연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1군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안전 때문에 사실 좀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지거든요. 일을 할 때. 하지만 처음엔 좀 귀찮지만 나중엔 이게 아주 당연한 게 돼서 당연히 나의 안전을 내가 스스로도 챙기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서 일을 하다가도 2군, 3군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허술해지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또 감각이 무뎌져서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또 그렇게 안전 불감증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제주도는 그렇게 서울처럼 큰 공사 현장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1군, 2군 이런 큰 업체들이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고 정말 작은 공사들이 덜어 많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라는 게 정말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말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챙기고 있냐면 근무할 때 안전모, 방탄모를 제가 별도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로 막 꾸며놨어요. 방탄모 어디서 봐도 저 방탄모예요. 저 안전모는 저예요. 스티커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저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 안전을 챙기는 나의 안전모를 내가 구매해서 내가 꾸며서 이렇게 뭔가 애착을 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제일 먼저 했던 게 보안경을 샀던 거예요. 왜 보안경을 샀냐면 전기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눈에 굉장히 많은 이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선이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눈을 다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것도 여러 건 있고요. 그런데 보안경을 착용을 하고 다니면 사실 눈에 뭐가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나 했을 때 눈이 손상되는 일이 없죠. 그렇다고 시야가 엄청 불편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습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보안경을 항상 착용을 하고 있는데, 보안경을 착용을 하고 마스크를 쓰게 되면 보안경이 이제 습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호흡기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호흡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코 마스크가 별도로 나와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콧구멍에다가 착용을 하는 코 마스크를 별도로 항상 착용을 하고 일을 합니다. 물론 까대기를 하거나 이제 벽체를 그라인더질 해야 돼서 먼지가 엄청 많이 나올 때는 3M에서 3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실리콘 방독 마스크가 따로 있어요. 그걸 항상 휴대하고 다녀서 그거를 끼고 항상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먼지가 엄청 많이 날 때는 그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먼지를 아예 먹지 않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일할 때는 코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 쪽으로, 그러니까 코를 이용해서 뭔가 들어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안전을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옷 같은 거, 의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능성 옷을 챙겨 입습니다. 지금은 아디다스 제품으로 거의 다 풀세트를 하고 다니는데, 거의 쫄쫄이라고 하죠. 항상 레깅스에, 그리고 상체도 이제 달라붙는 걸 입고, 그 다음에 티셔츠를 하나 더 입어요. 그리고 바지는 반바지를 입고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바지가 타이트한 쫄쫄이를 입으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좀 펄럭펄럭 거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발목 쪽만 이렇게 잘 펄럭이지 않게 각반을 착용하면 되니까 그런 제품들을 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스포츠 기능성 의류를 입는 이유는 몸의 피로도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이 제품들 자체가 몸을 극대화로 막 운동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근육에 도움이 주고, 그리고 체온이나 땀의 배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항상 쾌적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전화,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용품들, 그리고 의류들까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라고 치면, 프로게이머가 가장 필요한 거는 키보드 마우스겠죠. 근데 이거는 각자 본인만의 스타일에 맞춰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류가 제일 몸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 의류를 그냥 면바지, 아니면 청바지에 면티 이런 옷을 입을 게 아니라 좀 기능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계속 입으면 그만큼 더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몸에 축적되는 피로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안전도 더 챙길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옷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평상시에 입다가 못 쓰는 옷을 작업복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갈 때 입을 작업복은 별도로 따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복 비용으로만 한 세트 딱 맞추면 한 20만원 정도? 많이 들 때는 그 정도 들고, 적게 들 때는 뭐 한
그래도 1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원래 사용하던 건 K2에서 제일 비싼 그 12만원짜리인가? 그 안전화를 항상 사용을 했는데, 그 안전화를 신으면 정말 기존의 다른 안전화들보다 너무나 가볍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등산화로 신어도 될 만큼의 디자인, 그리고 여러가지 발의 피로도가 확 줄어서 항상 그 제품을 3개월 주기로 구매해서 계속 교체하면서 신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생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들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일하기에는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도 잘 해왔는데 굳이 이제 와서 그렇게 챙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전기판을 이제 이끌어가야 될 세대들이라면 조금 생각의 틀을 기존 세대, 기존 사수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서 좀 변화해서 좀 뭐랄까요, 하여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몸이 안 힘들고 몸이 안 다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일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브이로그 찍어서 공유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긴 한데, 벌써 11시네요. 저는 이제 전기기능사 이번에 또 필기시험을 봐야 돼서 영상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잠들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저리 넋놀이 좀 해봤네요. 정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구독자가 엄청 많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 켜놓고 유튜브 방송 켜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시간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근데 전기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긴 할까요?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전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해서 뭔가 정보 공유를 하고 혹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전기판이 되게 좁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젊은 친구들, 그 젊은 20, 30대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